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신동엽 시 중에 산문시 1위라는 작품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산문시 1 그 시가 꽤 재밌어요. 쉬워요. 또 아주 신동엽 문학관에 산문시 1 써 있는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서 시 읽는 걸 보고 그럽니다. 지금 세대들은 특히 이 시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산문시 1.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잎 온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단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가 앞을 떼아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100가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2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하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지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신용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으로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데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내는 미사일 기지도 탱크 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 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분.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이 시를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은 참 맨 마지막 줄이 특히 인상 깊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꽁무니에 막걸리 병을 싣고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란다. 지금 30리 시골길 시인의 집까지 자전거 타고 지금 놀러 가요. 이 풍경이 아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이렇게 이제 연상 시켜서 아마 그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 시 그 산문시 1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이 시가 지금 뉴스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시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을 할 때 이 시를 읽었어요. 산문시 1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사로 막 이제 신문에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유튜브 이름이 새날이던가 하는 데서 어떤 표현이었냐면은 관광에 바쁜 기레기들이 이 명장면을 놓쳤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시 물밑 그 행간에 있는 그 국제 정세부터 시작해갖고 관계 의미까지 이 유튜브가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문학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하여튼 이 시 설명을 그분들처럼 재밌게 그 다음에 풍요롭게 잘한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왜 거기에서 하필이면 이 시를 읽었는지, 이 시를 읽은 맥락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심도 깊게 거기서
이야기를 했었고, 저는 그 시를 거기서 읽지 않았었더라도 한번 돌아볼 만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신동엽의 이 시는 요즘 시들은 다 시풍이, 요즘 젊은 시인들은 산문시 같은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신동엽은 그래서 산문시라고 제목 자체를 그렇게 붙였어요. 산문시 1위예요. 산문시하고 1위라고 붙였다는 말은 연작을 구상했단 말이 되잖아요. 2, 3, 4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산문시사가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은, 우리 이제 신동엽 문학관에 그 전시하고 있는 걸로 보면은 산문시사가 첫눈 오는 날이에요. 이 첫눈 오는 날이라고 하는 시는 나중에 종로오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고쳐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로오가로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의 시를 몇 편을 이렇게 쉽고 아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가깝게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몇 편 연작을 쓰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물 밑에서 상당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재밌는 거, 지금 이제 산문시 1에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몇 줄 읽으면서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고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이렇게 지금 스칸디나비아 지금 반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하고 있는데 그 아랫줄에 보면은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해밍웨이 장자, 이제 그런 책들이 지금 그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뒷주머니에는 지금 이 그 굉장한 철학 서적들이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휴가 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휴가 여행 떠나는데 서울역 3등 대합실 매표구 앞을 떼학볕 흡수며 줄지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를 읽을 때 얼핏 이제 그 느낌이 들겠죠. 스칸디나비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서울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신동엽 시인한테 재밌는 점이 이 점이에요. 공간을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게 스칸디나비아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어떤 유형의 보편적 개념을 갖다가 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형상을 그대로 갖다 잡았으니까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는 무대를 설정해 놓고 거기 안에 세부 풍경은 이제 서울역 안 풍경을, 세부 풍경을 지금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테일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죠. 우리 디테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스웨덴 풍경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이 한 가지가 재미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서 중요한 부분, 이제 여기 이제 이 중요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의미에 대한 그 평가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일테면은 권위주의적 서열을 해체시켜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회를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시의 맛을 제대로 딱 느끼려면 어떤 것과 같이 봐야 되냐면 풍경 이런 시들하고 같이 봐야 돼요. 풍경 이런 시들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몇 줄을 읽어볼게요. 쉬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 이곳저곳에서 탱크 부대는 지금 쉬고 있을 것이다. 도쿄 교회 논뚝길을 한국 하늘 어제 날아간 이국 병사는 걷고, 아시아와 유럽 이곳저곳에서 탱크 부대는 지금 밥을 짓고 있을 것이다. 해바라기 핀 지중해 바닷가의 촌아가씨 마을에는 온종일 상륙 보트가 낮아빠져 뒹굴고, 흰구름 하늘 제트 수송편대가 해협을 건너면
빨래 널린 마을, 맨발 벗은 아이들은 쏟아져 나와 구경을 하고, 지금 이 풍경은 어떤 풍경을 그리고 있냐면은 경성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를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아주 경직된, 이게 폭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질서예요. 자기들은 그 폭력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그런 구성은,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폭력에 의존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형의 권위, 영광, 영웅의 중요성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폭력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 경성 권력이 지배하는 세계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동엽 생각이에요. 연성 권력, 산문시가 이 그 연성 권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성 권력은 권력의 위계 서열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지금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니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을 훤하들 한다. 마치 그 권력이 마치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은 커피잔에 커피가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설탕을 2덩어리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커피가 넘칩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지 않죠. 설탕 하나를 커피잔에 떨어뜨려도 넘치지 않는 것처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그냥 흔적이 없이 잘 안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도는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이런 그 형식의 구성,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연성 권력이 지배하는 그 사회겠죠.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 시인이 1968년에 이 산문시를 쓸 때 어떻게 이게 50년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말할 것을 짐작이나 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그러나 그 아주 조금 전에 풍경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 야만적이고 오직 군사 질서에 오직 무기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세계 속에서 숨을 쉬면서 신동엽 시인은 인간 세상이 강력하게, 아주 강렬하게 연성화되는, 권력들이 함부로 남이 다치지 않게 하는 커피 잔 속의 설탕처럼 자기 모습을 잘 안 드러내는 이런 세계를 꿈꾸었다는 것을 이 시는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신동엽 시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시가 아니고, 사실은 신동엽 시가 온통 이 연성 권력, 연성적인 질서에 의해서 인간의 삶이 구성되는 그것을 꿈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